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서 아마 이 뉴스를 접하자마자 심장이 덜컹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나셨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 불안하시고 저도 역시 불안함이 있고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지난번 코로나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닥쳤고 2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를 계속 메고 있었는데 아니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늘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대책이 없는 경우, 규정이 없는 경우, 규칙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불안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무서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고등이 딱 켜지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어서 경고등이 반짝반짝 켜지거든요. 이 경고등이 켜졌을 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극복하도록 어떤 의견도 내고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때 진짜 중요한 건 그 감정 안에서 여러분이 허우적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누가 해요? 허우적거리냐라고 하면 사실은 비율로 보면 전 여자 원장님들이 훨씬 많이 허우적거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지 않는 방법들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불안이 딱 닥치면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대요. 한 사람은 불안을 생각하는 힘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안이 탁 닥치면 그 불안의 노예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인지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당한 불안은 사람을 움직이게 한대. 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닥쳤을 때는 우리가 그 불안을 에너지로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럼 지금 전국의 모든 학원에게 다 불안한 상황이 닥쳤어요. 학원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보면 집에 자녀에게도 더 위험 요소가 많아지고 우리 생계에서도 위험 요소가 많아진 거죠. 그러면 불안의 노예로 계속 그 감정 안에 허우적거릴까? 아니면 나는 이번만큼은 불안을 생각하는 힘의 도구로 사용해서 방법을 찾을까? 여러분이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대. 학원 방역 패스가 실시된대라고 했을 때 저도 정확한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검색하고 전화해보고 알아봤지만 마음이 심각하게 두렵거나 슬프지는 않았어요. 전 방법 무조건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불안을 에너지로 쓰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신문 읽고 그다음에 책 몇 권 더 읽고 그다음 불안에 관련된 강의를 들으면서 이번 주 내내 정리한 내용이에요. 1번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지금은 세상이 계속 불안을 여러분한테 막 내뱉는 시기거든요. 불안을 계속 보여주는 시기예요. 세상 변하지, 질병 있지, 바이러스 감당 안 되지, 확진자 계속 터지지. 그럼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반성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점이 이래서 안 됐어. 맞아, 나는 약점이 이거야. 하고 계속 자기 평가를 한다는 거야. 반성에 대한 평가. 근데 이 자기 반성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때가 언제냐면 세상이 불안하고 내 멘탈이 흔들릴 때는 자기 평가를 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 세상이 불안하고 내 멘탈이 약한 상태에서 자기 평가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계속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더 큰 불안을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성공하고 잘 사는 부자들은 언제 자기 평가를 하고 자기가 잘못된 점을 떠올리나 봤더니 화창하고 맑은 기분 좋은 어떤 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한대요. 그 우리는 어때요? 뉴스가 터지자마자 한밤중에 열받아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역시 이런 와중에 쟤는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이유 역시 나는 모모가 약했어. 나는 모모가 힘들어. 나는 끈기가 없어. 내 멘탈은 유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평가는 지금 잠깐 멈춰도 된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요, 몸과 마음은 항상 연결이 돼 있어서 무조건 움직여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한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움직여서 운동을 하래요. 운동을 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요. 무기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운동이라는 거. 추워요, 밖에. 추운데 그래도 외투 입고 나가서 걸어보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한 달 전인가요? 우리가 운동에 대한 이야기 강의하고 나서 이후로 눈 수술 때문에 3, 4일 정도 쉰 거 말고는 계속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걷기. 근데 처음에 1시간 걸리던 그 길이 지금은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음악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귀에다 꼭 그 음악보다 빠르게 뭐 지갑 잃어버린 것처럼 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운동을 하자. 내일부터 하자. 오늘 자기 전에 윗몸 일으키기 10번이라도 하고 자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안함이 탁 닥쳤을 때는 뭔가 큰 어떤 것을 결심하고 뭐 다 시스템을 뒤집었고 이런 결정을 우리가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아주 최소한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분명한 어떤 불안함 속에서 나만의 명확함이 구체화가 돼서 그 불안이 해소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오늘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한 방법이에요. 이게 불안이 딱 닥쳤을 때 이번 주에 제가 한 방법은 내가 우리 학부모나 우리 학생들한테 매일매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거 하나라도 도와주자. 근데 그게 큰 게 아니어도 된다. 그럼 나는 오늘 블로그에는 수학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두자. 그럼 그게 부모님이 보시고 내가 학원에 가서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거 있잖아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저는 매일매일 오늘 내가 학부모나 학생을 위해서 할 일을 생각할 거야. 그게 이제 제가 최소한의 목표 하나를 정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 이렇게 정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지나친 자기 반성은 더 큰 불안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자기 반성을 하면 불안을 불러오냐라고 들여다봤더니 세상이 잘 안 바뀌는데 그 세상을 보는 우리들의 눈은 수정할 수가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반성을 하냐면 1번의 방법으로만 자기 반성을 하는 거야. 뭐냐. 나 이번 달 30번 모집이 목표야. 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번 달에 3명이 모집을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자. 난 30명이 목표였는데 왜 3명밖에 안 왔지? 난 이번 주에 10명이 왔으면 좋겠는데 왜 1명밖에 안 왔지? 라고 해서 자기 비난을 하고 이제 반성을 해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뭘 더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이번 달 모집이 3명이 목표였는데 나 5명 정도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 개득템 하고 끝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평가가 없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머릿속에 주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잘 이루는 게 중요하대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심각하게 불안한 시기니까 나는 오늘 블로그를 통해서 수학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는 걸로 도와줄 거야. 그렇게 블로그 적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칭찬했어요. 나는 오늘 학부모를 돕고 학생을 돕는 일을 했다라고 그냥 칭찬한 거예요. 저도 앞에 부분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공부를 하면서 뒤에와 조화를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한테 운동해라 합시다도 잘 안 하시잖아요. 하다가 끊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이어트는 막 그렇게 하면서 안 드시고 진짜 안 하시려고 해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불안으로 인한 분노가 막 올라갈 때요. 넓은 공간으로 나가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그 분노가 좀 해소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동을 매일 하세요. 우리 트렌드 코리아에서 배웠잖아요. 어다행다. 기억나시죠? 어차피 하는 다이어트, 행복하게 다이어트 하자. 가능합니다. 불안도 없애고. 자, 그다음 세 번째, 불안함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확함으로 뚜렷한 안개를 걷어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소한의 것. 그럼 여러분이 매일매일 실천할 게 생기거든요. 나는 모두 다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딱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정하고 실천하고, 정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정하고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쉬웠으면 모두가 다 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하고 실천과 정하고 실천하고 정하고 실천하고 이거를 왜 못할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불안을 날릴 나만의 구체화 작전 3. 첫 번째는 선포예요. 두 번째는 지킬 약속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계획과 칭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하면 첫째, 선포하기야, 선포하기. 근데 이것을 안 했다라고 하면 지금 자기 전에 꼭 하나 정하고 자세요. 아니면 이번 주에라도 꼭 정하세요. 그동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매일매일요, 여러분의 확신한 말, 확언이라고 하죠. 선포를 하는데 내 목표가 무엇인지를 딱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내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왜 살아요? 왜 이래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이 학원 운영을 통해서 공부방 교습소 운영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한 줄로 촥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 그거를 매일 선포하는 거. 이거는 많은 부자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노력하고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장면을 상상하라고 해요. 그럼 저는 언제 하냐 운동할 때. 운동할 때 이제 걸어가면서 어떤 차를 타고 어떤 빌딩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옷은 어떤 걸 입었는데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서 일하고 있고 바쁘게 회의도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을 막 상상하면서 가거든요. 그걸 더 구체화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여러분의 목표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계속 불안하죠. 세상이 조금만 흔들어도 여러분은 더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여러분의 목표를 정하세요. 근데 꼭 그게 일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다이어트 3kg 이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교재 쓰기 이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오늘의 이름을 아침에 정해주래요. 이건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오늘 일어나면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월요일 이게 아니라 오늘은 오늘은 신입생이 분위기를 줄 것만 같은 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행복해서 웃음이 넘치는 날, 뭐 이런 걸로 이름표를 하나씩 정해주래요. 그러면 그것도 선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너는 어떤 학원 하고 싶어? 라고 말하면 저는 미래 사장들을 키우는 미래 사장들을 키우는 학원이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과 돈을 아껴서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센터. 이게 제가 꿈꾸는 학원이에요. 이게 엄마들의 시간과 돈을 아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숫자로 정리하자면 2022년에는 한 개관 정도를 더 추가해서 오픈하고 싶고 나는 10년 안에 최종 100개 센터를 오픈하고 싶다라는 걸 숫자로 이제 그 뒤에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럼 열곡 넘어 성공해서 너는 뭐 할래? 라고 하면 열곡만 하는 전국 여자 원장님들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가 너무너무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딸린 아이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성장하면 아이들도 성장할 거니까. 그럼 그걸 숫자로 바꾸자라고 하면 나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지원하는 일 중에 1위를 하고 싶다. 10년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추상적인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교육을 받으면 현실에서 도움이 탁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게 제가 열곡 넘어 성공을 가지고 있는 한 줄의 정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침마다 이야기, 아침마다. 블로그 쓸 수 있으면 쓰고, 사람 만나면 이야기하고, 핸드폰 배경화면에 해놓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선포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선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한 줄로 일단 목표를 적고 매일 말하는 거예요.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세운 목표가 내일하고 달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하세요. 그다음 중요한 게 데드라인이에요. 데드라인이라는 말은 마치 전쟁에서 내가 전쟁을 막 갈 때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리를 내가 건너가면 다리를 부셔버리는 거야. 불질러 버리는 거야. 그럼 이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그 데드라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데드라인을 정하세요. 이 목표를 언제까지 이루고 싶다라는 걸 정하고 매일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켈리체라는 분도 최근에 세운 목표가 5년 안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 선한 영향으로 어떤 돈을 벌고 싶다라는 이제 목표를 세운 거예요. 채 5년이 되기도 전에 지금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요. 여러분도 데드라인을 정해서 매일 선포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아까 제가 운동할 때 한다고 했던 거. 지금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건물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멋있는 옷도 입고 멋있는 차도 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쉬고 싶을 때 쉬면서
여행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일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만든 책이 막 팔리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거야. 그리고 그 상상한 것에 내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시도해 보는 거. 이게 바로 선포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만 하죠. 한 줄로 목표 적고 선포. 난 100억 부자가 될 거야. 100억 부자가 될 거야. 100억 부자가 될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드라인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오늘 내가 바로 시도할 수 있는 일, 오늘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서 실천한다는 거죠. 크지 않아도 작은 일이어도. 자, 그럼 둘째,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특히 내가 학원의 고수다. 라는 과외와 공부방 교습소의 고수다라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불안해지면 어떤 걸 하냐면 약속이라는 걸 자꾸 날려버려. 왜냐면 지금 이 학원도 한 달 무료, 저 학원도 한 달 무료, 여기는 방학 특강 무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서로 학생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작전들을 막 내비치죠. 게다가 코로나, 엄마들이 안 올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제 막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학부모에게 하기도 하고 또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지키지 못할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장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입단속이에요. 입단속. 말을 많이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소비자가 학부모님이 우리한테 이제 기대하잖아요. 어디서 구전으로 들었어. 그 학원 잘한대. 그 원장 괜찮대. 막 이런 거 들었어.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조금 다녀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원장하고 말해보니까, 강사하고 말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이런 것도 해준대. 라고 이제 소비자 기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실제 성과에 미쳤냐, 안 미쳤냐, 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차이가 생겨버리면 고객이 불만족을 탁 때려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더 잘하냐면, 사실은 고수들이 잘해. 왜냐면 나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지키지 못해 더 큰 약속을 내뱉어요. 학원을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이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사실은 적당히 기대하게 하래요. 적당히 기대하게. 예를 들어 저희 학원이 이제 매일 오는 수학, 영어, 국어 보습 학원인데 저한테 얼마 전에 학부모님 오셔서 자기는 어느 사고력 학원에 다니고 있고 어느 데서 뭘 하고 있고 막 개인 모두 하고 있고 막 하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 학원에 다니면 그 모든 수학의 과정을 할 수 있냐 이거였어요. 그럼 지금 한 병이 귀할 때니까 원래 예전 스타일의 제 상담이면 일단 가능해요. 하지만 비율의 차이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모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걸 공부하면서 우리 학원에서는 거기까지 진도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학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라고 하고 그 친구 결국 등록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적당히 기대하고 그 적당히 기대하게 내비친 내 작은 말은 미친 듯이 지키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신뢰라는 게 쌓이게 되거든요. 이게 작은 걸 말하고 미친 듯이 지키는 과정이 길면 우리가 상상 못할 결과가 나온대요.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책과 논문에서 나온 말. 그래서 저도 말을 아끼자. 이제부터 말을 더 아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셋째, 계획과 칭찬. 수없이 말하지만 여러분, 제발 매일, 매주 계획하고 계획을 적어라! 이건 제가 3월부터 지금까지요. 진짜 거짓말 살짝 보태서 한 570번 정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매일 계획하고 적어야 돼요. 기록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캘리포니아 도미니칸 대학교에서 2020년에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매튜스라는 교수가 267명의 기업가, 임원, 예술가, 의료 전문가, 교육자 등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추적해서 실험을 했어요. 4가지 그룹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그룹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개의 그룹은 뭐 말하고 기록한 그룹, 말하고 기록하고 선포하기를 반복한 그룹 등등등등 이제 그룹을 나눈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서 기록하는 행동만으로 다른 걸 많이 추가하지 않았고 그냥 기록한 행동만으로도 성취가 42%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록을 안 할 이유가 굳이 있나요? 여기 감재니 원장님이 써놨잖아요. 어제 3가지 해야 할 일을 적어놓고 잤는데 오늘 다 했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한 게 이거였어요. 오늘 내가 학생 학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거 여러분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할 게 없잖아요. 나라에서 계속 뉴스 때리고 지침을 기다려야 되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당장 내 수업에, 내 시스템에 뭔가를 싹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학생을 해서, 오늘 내가 학부모를 위해서, 내가 오늘 이웃 사무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작은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고 저녁에 칭찬하는 거야. 잘했어. 오늘도 누구를 도왔군.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 나 인스타에다가 예비초등 취업통지서 하는 거 정보 줬어.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2022년에 활용하실 수 있는 크리스토라는 것도 만들었잖아요. 밤을 새워서 만들었어요. 이제 봤더니 학원에서 쓸 수 있는 플래너가 그러니까 여기 플래너 교육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사실은 플래너가 좋은 게 진짜 많아요. 근데 학원에만 딱 맞춰서 쓰고 기록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제가 따로 양식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제 판매를 할 것이냐. 판매도 해보고 싶어요. 아예 플래너로 나온다면 저는 이렇게 계속 프린트해서 쓰는 거가 저는 불편해서. 근데 원장님들한테는 무료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이 파일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이제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이거 파일 아니어도 어떤 내용을 기록하면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일단은 교육 사명이 있어야 돼요. 교육 사명. 나 이현이는 누구에게 무엇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나 천보영은 고등학생에게 무엇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나 하진경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교육 사명을 앞에다 탁 적어 놓는 거야. 난 이거는 원장실에 있어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수첩, 여러분의 배경화면에 있어도 너무 좋죠.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건강 꼭 적으세요. 가족, 일, 그리고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 10가지를 한번 두루루루 적어보는 거예요. 꼭 고귀한 목표가 아니어도 돼요. 그럼 난 1년 뒤에 어떤 사람일까? 3년 뒤, 5년 뒤, 7년 뒤, 10년 뒤 난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 잘 안 나면 자료 그림으로 붙여도 된대요. 근사한 빌라 사진을 붙여도 되고요. 멋진 빌딩을 붙여도 되고요. 어떤 것도 붙여도 된대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일 최소 한 가지 이상은 옆에다 적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내가 하루에 꼭 3개, 아까 우리 채팅창에 있었잖아요. 하루에 꼭 3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적고 아침 5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나의 계획과 내가 할 일들을 쭉 시간마다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지켰으면 체크, 안 지켰으면 화살표. 이렇게 적는 거죠. 나 이번 주에는 어떤 책 읽을 거야?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나 뭐 최소한 하나는 실천할 거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본 건데 이번 주에 나는 광고 목표 연령은 몇 세야? 이거 좀 정하거든요. 난 몇 세 광고할 거야, 이번 주에는. 그런 다음에 어떻게 광고할까? 맘카페 할까? 인스타 할까? 당근마켓 할까? 이런 거 광고 방법을 정해요. 그리고 광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여기 밑에다가 줄이 적어보는 거야. 뭐 좋은 멘트가 있다든지 어떤 보험회사 광고가 멋있었다든지 뭐 이런 거 적어놓는 거야. 그럼 이제 금요일 정도 되면 이번 주 입회는 총 상담이 몇 명이 왔는데 그중에 입회는 몇 명 했구나. 입회된 계기는 네이버 연결 전화였구나. 블로그 보고 전화했구나. 친구 소개로 전화했구나 라는 걸 여기다가 적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 그 광고가 잘 먹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즌별로 매주 분석하는 능력이 되게 필요해요. 적는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 누가 퇴소한 거예요? 몇 명? 근데 퇴소 사유가 뭘까? 뭐 원비가 비싸서, 뭐 이사를 가서, 아니면 뭐 선생님과 갈등이 있어서, 기타 등등 그 퇴소 사유도 적어보는 거죠. 이번 주에 내가 정말 감사한 일은 뭔가? 라는 것도 한번 적어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 주간의 상담 DB나 상담에 대한 걸 적잖아요. 이름, 그다음에 학년을 쓰시고 밑에다가 생년월일을 적으시면 좋아요. 시간이 1년, 2년이 지나면 그 DB 자료에 얘가 몇 학년, 얘가 몇 년생인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과 학년, 학교, 그리고 경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담의 진짜 꿀팁인데, 뭘 통해서 상담을 왔는가? 친구 소개, 네이버 연결, 인스타, 블로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적는 거야.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항상 15명 이상씩 하시라고 15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입회했으면 입회, 입회하지 않았다면 비입회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나면 비입회는 DB가 쭉 저한테 따로따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 지난주 광고나 오늘의 광고를 다시 여기다가 적는 이유는 그게 효과적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밑에 칸을 만들어 봤어요. 이건 이제 행사. 그동안 여러분 행사 어떻게 하나 그냥 그때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인스타 보고 괜찮은 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런 양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1월이 되면 이번 달에는 이런 행사 정도를 해보고 싶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3가지 정도 추려보고 그중에 내가 결정한 행사나 주제나 내용은 뭐가 있을까 여기다가 적어보고, 이 행사는 누구를 돕기 위한 행사인가 그걸 여기다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행사 날짜와 행사 제목을 정한 다음에는 나는 행사하기 전에는 이렇게 광고할 거야. 행사하는 중에는 이렇게 광고할 거야. 행사를 한 다음에는 이렇게 광고할 거야. 라고 미리 계획해서 나눠서 적어 놓는 거야. 했으면 체크,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적는 거야. 그럼 행사 예산은 어느 정도 들고 이거 나 혼자 다 할 수 없다 하면 행사 업무를 어떻게 배분할까 계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진행을 체크하는 거야. 15일 전, 7일 전, 2일 전 체크를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행사 결과인데, 내가 애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줘서 애들이 행복했으면 땡! 이렇게 행사를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학원 내부에 재원생의 어떤 다지기를 했다. 라고 하면 첫 번째 그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런데 난 이번 행사를 통해서 몇 명이 들어왔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입회가 몇 명이 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기타 어떤 다른 것을 얻었다. 혹은 잃었다. 라는 거를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모든 거는 목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화장품 가게나 백화점에서 여러분한테 행사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행사한다고 생각해요? 재고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걸 더 많은 손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행사를 막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는 매월 어떤 거를 계획하고 있다. 블로그 계획 30회 계획했는데 실행 2회 뭐 이런 걸 적어보는 거죠. 숫자로 나의 노력을 좀 정리를 이제 해보는 걸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 봤어요. 열다섯 명 하실 수 있다. 맞아요. 15명 할 수 있어요. 채팅방 이제 봤다. 자,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불안이 닥쳤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목표를 선포해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한 줄로 딱 명확하게 때릴. 그 다음 두 번째, 반드시 지킬 약속만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전단지나 광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뱉어야 돼요. 세 번째는 계획과 칭찬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하려면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계획과 칭찬, 지킬 약속, 목표 선포를 하려면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거 아세요? 불안을 이길 진짜 마케팅은? 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시간을 봐야 돼. 3분이 지났어요. 빨리 할게요.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엉뚱한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이게 시작이에요. 볼게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불안할 때 여러분이 불안에 휩싸여서 허우적 그리고 슬프고 부정적인 감정에 쌓여있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제 더 스스로를 불안하게 해서 생겼던 모습이 있어요. 강한 불안, 엄청난 무기력, 그리고 분노 이런 것과 여러분이 헤어질 시간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케팅의 기본은요, 신뢰를 주는 거예요. 상대편한테 신뢰를 주는 거. 그런데 그 신뢰는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먼저 나를 믿고 내가 먼저 나를 신뢰하는 데서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요. 내가 파는 교육 상품에 대해서 내가 먼저 스스로를 신뢰하는 거죠. 근데 그 신뢰라는 건 여러분 자존감하고 연결이 파생돼 있어. 그럼 자존감이 낮으면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자존감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작은 것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거. 그럼 오늘의 강의가 쭉 연결이 되시나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꼭 짚어야 되는 거. 정직과 신뢰는 다르다는 거예요. 정직은요, 우리가 그동안 판매하던 거, 내 실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실력이었어요. 정직이었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비즈니스를 한다, 판매라는 걸 하고 있다, 우리가 교육 사업가다라고 생각을
확실하게 정하셨다면 이제는 정직이 아닌 신뢰라는 걸 고객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뢰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정하고 그 실천을 아주 꾸준하게 지켜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결국은 신뢰라는 상품을 고객한테 팔 수 있는 거다. 그게 진짜 중요한 마케팅이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기록을 해라, 적어라, 목표를 선포해라. 쭉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뭐 하기로 했다고요? 부모님과 학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매일 작은 거 하나라도 결정하고 12월 내내 미친 듯이 지키겠다. 이게 바로 제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보는 관점은 여러분이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마 여러분이 유일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뉴스를 욕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욕하고 모든 사람이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고 비난하고 불평만 하고 있을 때 우리도 속상하지만 우리도 개선해야 될 점에 목소리를 모을 거지만 감정과는 별개로 분리하라는 거예요. 책이나 영상, 그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이번 주에 봤던 내용은 제3자의 시선이 돼서 그 상황을 바라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적당한 불안을 에너지로 사용하셔서 남들과는 다른 마음으로 오늘 그리고 내일 아침을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강의 준비했고요. 또 후기, 제가 후기 중독자니까 여러분의 후기를 기다리고 저도 또 더 좋은 후기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서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도 많이 못 드리고 이야기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푹 주무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무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